그러나 대한민국은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뚝이 터질지 모르는 댐 밑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평화의 시기가 너무 오래되니까 전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잊어버린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전쟁이란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근사하느냐? 대한민국이 얼마나 근사하느냐? 근사한 나라냐?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으면 제일 잘 알겠습니까? 북한 사람한테 물으면 제일 알죠.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놀라는 게 요사이는 자동차만 타고 놀라지 않습니다. 자동차 많다는 것은 자기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놀라는 것은 뭐냐? 이 나무가 많다. 산에 나무 많은 거 저거 만드는 데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는데 북한은 나무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 가보면은 장애인용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그 몇 안 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서 평양에 사는 장애인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가 나오는 거 보고 감탄을 해요. 이쑤시개. 지금 없어서 못 먹는데 이쑤시개까지 갖다 주는 이 대한민국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쑤시개에 놀란다고. 또 비행기를 탔을 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 그 인사를 처음 받았을 때 탈북자들은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었구나. 북한에 있을 때는 무슨 이야기만 듣느냐. 신뢰하는 동지를 위해서, 김정일 장군을 옹위하기 위해서 총폭탄이 됩시다. 북한의 2,300만은 한 사람의 수령을 지키기 위한 총폭탄이 됩시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폭탄, 개인이 아니라 김정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학살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폭탄, 자살 테러도 할 수 있는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을 하자 하는 이런 교육을 받다가 남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스튜어디스가 공손하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는 인간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Foreign Affairs이라는 미국 잡지에서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랭킹을 냈는데 한국이 당당하게 25위의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다 인류국가예요. 인류국. 그런데도 특히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부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등하다. 이 사회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지역 간 차별도 없고 도시와 농촌 간 차별도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종교 차별은 전혀 없다. 그런 균형 개발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유럽보다도 높아요. 두 번째가 뭐냐? 인권 존중. 인권에 대한 존중이 통계에 의하면 그 수치에 따르면 일본보다 앞이고 프랑스보다 인권의 종주국인 프랑스보다도 앞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발전시켜서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가 됐어요. 세계에서 작년 인구가 120만인데 수출을 780억 달러를 했습니다. 780억 달러를. 자,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요것을 공짜로 먹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사람이 북한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휴전선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김정일의 심부름하는 자들, 요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주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러나 우리는 진보 세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너희들은 종북 세력이다, 친북 세력이다,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요새는 조금 더 실감나게 깽판 세력이다.
건달 세력이다. 이게 다 같은 통속이에요. 어떤 같은 통속이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기간에 뒤에서 험담만 하고 반대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모함만 하고 하면서 공짜로 먹기 위해서 단연간 끈질긴 투쟁을 해서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 성공을 했어요. 거의 성공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대한민국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총리로 하여금 이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 경찰이 저래 얻어맞고도 어느 경찰서장 한 사람도 나는 이런 대통령 밑에서, 이런 총리 밑에서, 이런 경찰청장 밑에서 일 못하겠다. 나는 옷 벗고 나가서 애국투쟁하겠다. 라고 나선 사람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친북, 좌파, 이적 행위를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100만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빼고는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예컨대 김정일이가 초내를 와가지고 서울을 보유하기만 하면은 그런 공무원들 상당수는 붉은 완장 차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자고 나올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의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국회 입법서기관으로 있던 유세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노무현이 하는 행동은 반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현직 대통령이라도 응징을 해야 된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직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요새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런 공무원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상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즉 이념전쟁에서 우리는 경제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전에서 이기고 있고 사상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남한의 거대한 김정일 세력 기반을 구축을 해가지고 드디어 정권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흔들고 사법부를 좌경화시키고 언론을 좌경화시키고 학생들을 좌경화시키고 교사들을 좌경화시키고 교단을 좌경화시켜서 공짜로 먹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까지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행동본부가 2003년 이후에 열심히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하고 나서는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이명박 정부는 질적으로 노무현 정부하고 다른 정부입니다. 최소한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정부예요. 이명박 정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경제 회복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했어요. 대북 정책에서도 노무현 김대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뜯어먹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최소한 50%는 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 50%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값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법치와 안보에서 실패하면 다른 성공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 법치에서 실패하면은 경제에서 성공한 거, 교육에서 성공한 거, 대북정책에서 성공한 것까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법치, 안보, 국방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 두뇌 작용에 해당합니다. 정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라도 미쳐버리면은 인간이 쓰레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재벌의 2세라도